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 등급이 퍼플에서 레드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LA 카운티도 지금 추세라면 머지않아 등급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변수는 노동절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인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위험 등급이 퍼플에서 레드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4단계로 나뉜 주정부의 코로나 위험 등급 중 가장 위험한 퍼플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레드로 하향 조정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 7일 평균치가 4명에서 7명, 양성 판정률이 5에서 8% 사이로 집계돼야 합니다. LA 카운티의 인구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는 7일 평균 11명, 레드 단계의 기준치인 7명을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률은 충족 기준치 5에서 8% 사이인 4.3%로 집계됐습니다. 두 가지 충족 요건 가운데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기준치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LA 카운티 코로나19 수치들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며 위험 등급이 수준에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집계한 어제 코로나19 신규 감염은 총 439명, 전날 수치인 494명보다 55명이 더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냈던 2주 전보다 절반 이상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러한 하락세 속도라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충족 요건도 수준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 충족된 수치를 최소 3주 동안 유지해야만 등급 완화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14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가 있는 만큼 노동절 연휴 이후 재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공화당이 그간 논의되던 추가 경기 부양안에서 규모가 대폭 줄어든 새로운 법안을 카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좀처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방의회에 복귀한 공화당이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일명 스키니빌로 불리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기존에 추진하던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절반인 5천억 달러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내년 1월 27일까지 주당 3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학교 개학 지원, 농장과 보육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초 양당이 합의점에 이르렀던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을 포함시키지 않고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소규모 부양안은 가장 시급한 사안에 중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가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반대가 극심해 60표 장벽을 넘기는 것이 힘들고 결국 최종 가부 표결로 넘어가지 못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을 두고 다시 협상을 재개한 연방의회가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패키지로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빠른 시일 내 또 다른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해 대선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는 우편 투표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당일 현장 투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효 처리되는 우편 투표와 중복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대선 때 우편 투표 중 무효표가 급증해 경합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우편 투표 비율이 10%도 못 미쳤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50%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는 우편물 배송 지연 등으로 무효표가 되는 우편 투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배송 지연과 서류에 제대로 서명되지 않은 우편 투표 용지는 무효표가 됩니다. 언론은 11월 대선 때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등 7개 경합주에서 최대 29만 2천여 명의 우편 투표가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2016년 대선 때 8만 7천여 표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난 6월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예비 선거에서는 천여 명이 중복 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복 투표자는 우편 투표를 하고 현장 투표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연설에서도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두 차례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You get it. Sending out millions of unsolicited ballots. Make sure you send the ballot in and then go to your polling place and make sure it counts. Make sure it counts. Because the only way they can win is by doing very bad things. That's the only way.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상 두 번 투표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됩니다.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를 따를 경우 투표 현장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후보 지지 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단체 코리안 아메리칸스 포 조 바이든은 내일 온라인 미팅을 열고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폰 뱅킹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버지니아와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 접전 지역 주들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번 캠페인에는 한인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온라인 미팅을 통해 간단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코로나19 시대 한국 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LA 지사, 수협중앙의 LA 무역지원센터, 한미관세 무역연구포럼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현황과 전략, 미국 수입 통관 관련 주요 제도와 정부 기관 규정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식품의 대미 수출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온라인 구매 확대 등의 호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습니다. 이번 세미나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행사 링크 또는 LA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참가 신청하면 됩니다. 뉴욕시의 대형 쇼핑몰과 카지노가 오늘 6개월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뉴욕시 내 식당들의 실내 영업 재개도 9월 30일로 확정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대형몰은 50% 수용 인원으로, 카지노는 25% 수용 인원으로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대형몰은 공기여과 시스템 강화와 마스크 착용, 사후적 거리 두기 등의 엄격한 안전 조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지노는 코로나19 안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카지노에서 플레이어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설치되지 않은 한 테이블 게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게임장에서는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편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식당들이 9월 30일부터 식당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 지침으로는 식당은 수용 인원 25%로 제한돼 있으며 bar 서비스는 금지되고 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고객은 식당 내부에서 이동할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자 추적을 대비해 고객 중 1명 이상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뉴욕시의 코로나19 하루 감염률이 연속 1% 미만으로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